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리고 우리나라 장 출발 전에 TV 방송이나 증권 방송 쪽에서 상당히 안 좋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약간 보합선까지 밀리기는 했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인데요. 상승 출발했어요. 그러다 보합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제자리 찾는 이런 흐름 안에서 과연 왜 그랬을까? 코스닥 증시 한번 보시죠. 코스닥 증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 넘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상승 출발했어요. 왜 의외라고 생각을 했고,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방송에서 아침에 시작 전 방송에서 안 좋게 얘기했냐면요.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저점대 1% 넘게 하락했고요. 나스닥, S&P 모두 1% 넘는 하락세. 그리고 장 출발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이슈가 한번 더 불거졌어요. 그래서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의외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 여기에는요. 나스닥 선물이 조금 상승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가시죠? 하지만 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2700선에서. 이런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요. 증시 격언에 악재도 하락하지 않으면 상승한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2710선에서 지지받는 흐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전히 이러한 부분이 수급에도 뭐 그닥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흐름이에요. 외국인이 하방 포지션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요. 기관, 개인 오히려 수급 주체가 바뀌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다만 외국인 흐름을 잠깐 보면은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거래소 계속 매도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코스피 지수를 이거를 크게 놓고 보면은요. 2월 초에 계속 매수했었던 흐름 안에서 이제 매도가 조금 나온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지수는 조정을 보였지만 안정화 단계 그리고 오늘 올라가서 2850선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기존 전략. 그래서 보유한 종목은 그냥 일단 보유하고 오히려 저가 매수가 계속 저는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그리고 댓글을 보면은요. 종목별로 안 움직이는 종목 있다라는 얘기 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유를 가지세요. 예, 여유를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특징주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화두는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조선주에 있었습니다. 예, 연합뉴스에서 나온 뉴스를 특징주 쪽에서 한번 골라봤는데요. 조선주 급등,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선 수요 기대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러시아에서 LNG선이라든가 쇠빙선 이런 거 수주가 또 취소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지만은 반대급부로 지금 가스, 천연가스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만약에 잠긴다면 다른 국가에서 유럽으로 가는 거 어떻게 해요? 가스관이 아니라 LNG선으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바로 이러한 걸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주 소식 삼성중공업에서는 수주 소식이 있었고 이 기대감 역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대체할 LNG선, LNG 설비 수요 증가 기대 바로 이러한 부분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별한 이슈보다는 이거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장주로 나선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아, 네, 최소한 여기 1차 23,000원 최소한 그래서 26,500원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27,000원까지 한 방에 급등을 합니다. 한 방에.
경기 민감주예요. 조선주도요. 예. 오늘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다시 한번 1차, 2차를 3만 원 선으로 또 보고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정정을 좀 하고요. 그리고 현대 미포주선이 두 번째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전 고점 83,000원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요. 65,000원 초반대 여기서 매수하시죠 라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 저가 매수, 저가 매수, 여기도 매수. 그런데 아직 박스권 아니죠. 하지만 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더 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건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같은 맥락이죠. 가장 무겁기도 하지만은요, 대표주이기도 합니다. 현대중공업 12만 원 선까지도 10%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이슈가 나온 이 수주, 삼성중공업 가장 느리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무적인 요인 그리고 수익성 여기에서 좀 뒤떨어진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그런 점에서 이 저점대 구간 5,200원에서 이제 바닥권 탈출 6,0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6,700원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는 쪽인데 6,700원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기자재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엔진을 만드는 HSD 엔진. 오늘 같은 맥락 수주가 된다면 당연히 엔진 당연히 들어가겠죠. 예, 그런 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여기 보이는 1,500원 저항선이 있는데 여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2,000원 선까지도 중기적으로는 한번 볼 수 있다라는 정도 보시고요. 한 번 더 보실 부분이 한국카본입니다. LNG선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카본의 재료를 대부분 쓰죠. 본행제라고 하는데요. 오늘 당연시 하면서 동반급등,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앞에 고점은 충분히 돌파 가능해 보이고요. 충분히 13,500원 선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 조선주의 흐름을 살펴본 테마의 흐름으로 봤는데요. 경기 민감주 단, 다만 여기서 중간중간 돌출해서 나올 이슈가요. 이 후판이라고 해서 배에 만드는 이 철판 있지 않습니까? 후판이라고 해요. 이 부분의 가격이 또 철광석 가격 상승 뭐 이러면서 비용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변동성이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기적으로 경기 민감주 단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특징주 서울경제신문에 나온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발 EU 에너지 위기 점화에 풍력주 바람 분다. 즉 우크라이나발 문제, 천연가스 문제죠. 그러면서 에너지 위기, 이거는 뭐가 있죠? 유럽에서 그래서 원자력 발전 그리고 풍력 발전 여기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로 촉발된 천연가스 급등 등 에너지 대란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서 그중에서도 풍력주가 초반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연합이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안, 풍력 발전, 여기에는 이뿐만이 아니고 풍력뿐만이 아니고 태양광도 있고 원자력도 있죠. 이러한 부분 생각하셔서 접근을 하셔야지 되는데요.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주인 CS 윈드, 바닥권이에요. 이 왜 그러느냐? 미국에서 투자 바이든 기대감에 작년에 좀 재작년에 많이 올라갔고 작년에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작년 후반부터 이 투자 집행에 대한 부분이 자꾸 늦춰지고 그리고 약간 축소하는 흐름이 나왔죠. 바이든 정부에서. 그래서 한 번 더 미끄러져 내렸는데요. 바닥권으로 보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으로 지금부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1차적으로는 한 7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자재 업체로 삼강 M&T 이 종목 역시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하죠. 이 종목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다. 작년에 11월에는 주도주, 대장주죠. 폭력 쪽에서 대장주 흐름을 보였지만 쭉 1월 내내 밀렸습니다. 이제 바닥권이니까요.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보면은요. 1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동국 SNC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전 고점 6,700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영역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OCI, 태양광 관련해서 OCI까지 한번 보시죠. OCI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강약품을 인수했습니다. 부강약품 1,461억 원 규모의 지분을 OCI에 매각했어요. 대신 부강약품은 공동 경영으로 하는데 OCI가 새로운 사업에 배팅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력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싸게 잘 샀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OCI의 승부수 폴리실리콘 생산 2배로 20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폴리실리콘 연중 강세 예상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뉴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 충분히 있다 생각이 됩니다. 바닥권입니다. 주가는 차트 보시다시피 이제 바닥에서 한 번 바닥 그리고 그 자리 다시 확인하는 두 번째 바닥 쌍바닥을 그으면서 오늘 쌍바닥 완성을 보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 하나 볼만한 게요.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오늘 3%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레포트가 나온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보시죠. 유안타 증권에서 나왔는데요. 목표가 상향을 했습니다. DB하이텍 8인치 호황 장기화에 신성장 동력까지 있어서 목표가를 상향하겠다라는 부분 8인치 파운드리 시장 호황 장기화되고 있죠. 파운드리 비메모리가 지금 호황이죠. 모자르죠. 공급 부족. 거기에다가 다양한 사업에 걸쳐서 도입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8인치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거기다가 화합물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한번 보면은요. 요게 중요합니다. DB하이텍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6천 원에서 12만 3천 원, 12만 3천 원. 오늘 얼마예요? 종가 6만 9,500원, 12만 3천 원. 야, 이거 중형주인데 거의 더블에 해당하는, 거의 더블에 하는 목표가를 제시를 했어요. 얼만큼 자신이 있길래 유한테서 이렇게 내보냈나? 저도 약간은, 예, 그래서 특징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고점 8만 5천 원이죠. 12만 3천 원? 여기서 더블 간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하다라는 쪽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더불어서 오늘 특징주로요. 이구산업 그리고 조일 알미늄 같은 비철금속 쪽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구산업 한번 잠깐 보시죠. 비싸도 구리 사겠다. 지난해 순익 10배 재평가 기대. 우크라이나 문제 바로 요 부분이 되면서요. 산업용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공급망 혼란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구리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구리. 근데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선물보다 현물이 훨씬 더 높아요. 지금 당장 모자라니까 막 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리 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 고점 때 오늘 강하게 뚫고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는 흐름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 부분 지지난주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종가상으로도 고점을 돌파를 하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거 저의 방송을 보시면 저점 매수 5일선에서는 저점 매수 충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뚝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려붙이는 흐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면 아직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상승세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알루미늄 가격 역시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일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작년도 흑자전환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다가 2차 전지 양극박 소재, 바로 이 부분 2차 전지 관련 소재 부분에도 지금 돼 있어서 이미 유상증자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량 부담도 없는 상태입니다. 조일 알루미늄. 그러면서 오늘 알루미늄 관련해 가지고는 7% 종가상으로는 정고점 넘어섭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특히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 잠깐 체크를 해 보면은요. 외국인이 오늘 하루에 60만 주, 기관이 17만 주 끌어올리면서 매물 소화를 한 번에 다 했거든요. 이 음봉의 매물을. 그럼으로 인해서 향후 이 전 고점을 이구 산업처럼 돌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점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 때 돌파하고 최고점 수준까지 지금 진출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고점 아직 멀었습니다. 바닥다지기 잘했고요. 물론 구리에서는 이구 산업, 알루미늄에서는 조일 알루미늄이 대장주로 치고 나가고 있구나.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에 접근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러 종목을 발빠르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빗대어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2850선은 일단은 가고 보자 라는 쪽에 떨어지지 않으면 올라간다라는 증시격언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흐름,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꼭꼭 댓글도 저에게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